안녕. 안녕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은 기린교실 세 번째 시간. 사회과 1단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세로선을 하나, 수직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부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부터 출발할 거냐면 1945년 8월 15일부터 출발할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자, 이날 우리가 일본에게서 독립됩니다. 광복, 빛을 되찾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빛을 1945년 8월 15일에 되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죠. 자, 그로부터 3년 뒤 1948년 우리는 광복 후 3년 만에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45년부터 48년 이 3년 동안은 우리나라 안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정부가 없었던 거예요. 드디어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1대 대통령 그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이 즉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몇 년 동안 즉위하게 될까요? 자, 정답은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1대 대통령으로 1948년부터 48, 49, 50, 51, 52, 1952년까지 5년 동안 대통령을 맡도록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또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나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2대, 3대 대통령까지도 스스로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다른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속 대통령 자리를 차지합니다. 무려 1960년까지 48, 49, 50, 51, 52, 53, 54, 55, 56 아니죠. 52, 53, 54, 55, 56, 56, 57, 58, 59, 60 이렇게 세 3대째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차지합니다. 그러고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던지 4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 이때 잘못된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었냐면은 이미 이미 이승만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짜 투표지를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당일날 투표장에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1번 후보가 이승만, 2번 후보가 서재균이에요. 선생님이 서재균 후보에게 투표를 땅 해가지고 이렇게 투표함에 제출을 했는데 그 투표함은 어디로 치워버리고 미리 준비해놨던 1번에 투표된 그 투표함을 집어넣는 겁니다. 뭐 또는 이런 사전투표 비리 그리고 조별투표 비리라는 것도 했어요. 이게 뭐냐?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치 후보들,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많은 국민들이 알기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3명씩 5명씩 조를 짜고 조장을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씩 5명씩 같이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장들이 조원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누굴 뽑아야 되죠? 이승만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 쪽으로 투표하세요. 이렇게 조장이 조원들을 협박, 강요 또는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조별 투표,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투표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집어넣는 등 이 밖에도 뇌물, 협박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았다고 하고요.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4대 대통령이 부당하게 뽑히기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당선되죠. 당연히 당선됩니다. 또 4대 대통령 이승만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던지 국민들이 느꼈던 거예요. 아, 이 선거는 잘못된 거였구나. 우리가 다시 정당하게 대통령을 뽑아야겠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중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960년 4월 11일에 마산이라는 도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시체로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위에 참가했던 다른 대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러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이 뒤로도 계속돼요. 1960년 4월 18일 이번에는 서울의 고려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시위를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직접적으로 써봅시다.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대통령은 물러가라,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달라 이런 평화로운 시위를 깡패들이 몽둥이와 이런 무자비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깡패들이 대학생들에게 탄압하고 상처를 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하여 1940이 아니죠. 1960년
4월 19일 이 사건을 이제 뉴스로 신문으로 접해 들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뭐 우리 나만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마산, 울산,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 시위는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주축이 된 시위였어요. 이렇게 빨간 띠를 두르고 이승만은 물러가라! 민주주의를 어서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죠.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이를 탄압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합니다. 계엄군이라는 건 나라의 전쟁 또는 그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느낄 때 대통령이 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군인들을 투입시켜요. 이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군대로서 진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깁니다. 사망자가 생겨요.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맞아 쓰러집니다.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요.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켜 놓고 정부가 뭐라고 안내를 했냐, 국민들에게. 이 모든 일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명령을 받은 나라를 방해하고 나라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행동이다 라고 안내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북한의 지휘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그래서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교수,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교수,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군인들의 총과 칼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구나. 안타깝다. 견딜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언니, 오빠가, 형, 누나들이 처음에 학생 주도로 시작했던 시위가 일반인들에게까지 번져 아예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됩니다. 그리하여 계엄군들도 어떻게 뭐 어린 아이들, 흰머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어른들, 학생들 다 쏴 죽이라니 어떻게 쏴 죽이겠어요? 결국 이 계엄군들도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립니다. 우린 더 이상 일반인들을 죽일 수 없다. 대통령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라. 그리하여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한민국 제1대에서 3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첫 번째 시간 4.19 혁명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뒷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은 1960년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오고 나서 대한민국의 4대 대통령,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는 이름일 수 있어요. 윤보선 대통령이 됩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그러니까 1960년에서 원래대로라면 아까 대통령을 몇 년 동안 안 됐죠? 5년. 60, 61, 62, 63, 64. 원래 1964년까지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1964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1962년에 3년 만에, 실제로는 3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시 정권에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부터는 우리 사회 담당인 태경이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또는 어려운 친구들은 작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 공부했던 기린교실 중에 6.25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려운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고요. 교과서를 참고해서 한번 자기만의 방법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다음 시간은 이제 과학 시간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